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단은 기출문제 분석은 이제 두 번째 순환 듣는 친구부터는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게 앞으로 시험 방향을 읽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요번에 나왔던 문제는요, 다음 시험에서 몇 문제가 또 나와. 지문이 몇 개 가져온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고, 둘째로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지만, 앞으로 패턴이 그동안에 워낙 판례 위주로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99% 판례였잖아. 이게 이제 식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론 문제를 낸다는 게 아니고요. 이론 문제 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초 용어 수업 시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단순함기 이런 것들을 지문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요번에 그런 패턴으로 나왔어요. 나왔고, 요번 시험에 좀 특징적인 것은 박스 문제가 평상시보다 2개가 더 나왔어. 그래서 많이 좀 당황스러웠지. 시간이 좀 이제 모자랐다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조항이 있잖아요. 단순한기로 법조항. 이 법조항이 지문 속에서 6개가 나왔어요. 6개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노장 수험생들은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형법에서 자세를 좀 분명히 달려가야 되는 것은 판례가 99% 중요한 거 맞아요. 맞는데, 기본 수업에서 하고 있는 총론 강의 있잖아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을 많이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양을 많이 지내는데, 반드시 봐야 될 이론 문제는요, 자꾸 학생들이 안 노니까 버려도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요번에 나왔잖아요. 구승요건 차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자리는요, 수험생으로서는요, 당연히 예의상 하고 가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생각해서 맡기면 안 돼, 이게. 특히, 남경은 상관없어. 어째 상관없다 볼 수 있는데, 여경은 한 개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번에 이제 시험 자체 이제 이게서는, 이번 시험에서는요, 물론 100점짜리도 있고요, 한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공부를 한 사람이 틀릴 수 있는 범위는 일단은 3개까지입니다. 85점까지는 우리가 용서가 되지. 그 이상은 틀리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경쟁력에 밀립니다, 이게. 밀리고 85점까지는 괜찮다 봅니다. 요번에 형사법은 좀 상대 좀 쉬웠다 하지만 형법은요, 이게 독특한 게 공부를 한 친구는 잘 맞췄어. 근데 공부한 친구 중에도 어중간한 친구들은요, 점수가 형편없는 기라. 심지어는요, 2년 공부한 친구가 65점도 있거든. 그걸 뭘 말하겠습니까? 판례만 줄창나게 돌렸단 말이거든. 작살입니다, 작살. 작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법은 분명히 조정 먹힙니다. 조정 먹힐 거라고. 지금 조정 먹힐 수 있는 과목이 형법하고, 그 다음에 경찰화. 분명히 조정 먹힐 거라고. 형사법은 좀 상대 쉬웠거든. 조정이 덜 먹힐 겁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 채용시험에서는요, 이게 공통이 중요하잖아, 공통. 사실은 뭐니 해도 공통은 깡패야, 깡패. 공통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00분 동안 치면서 거의 절반을 공통에 투자합니다, 애들이. 요즘 추세거든,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그게. 아니, 우리가 형법 한 문제 더 맞추면 뭐 할 겁니까? 공통 한 문제 더 맞춰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이제 필수가 따로 안정했을 때는, 모든 과목이 필수일 때는요, 실제 애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문제 푸는 요령도 중요하거든. 어떻게 푸냐면요, 일단은 자기가 강한 과목도 쫙 풀고, 시간 확보해서 맨데 영어를 돌리거든. 영어도 한 문제도 5점이고, 형법 한 문제 5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만 머리 아프거든. 영어 뒤로 빼고 앞에 다 풀고 영어 간단 말이야.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영어 한 문제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국사를 먼저 투자하는 거라. 투자 다 합니다. 그게 한 50분, 60분 투자합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워낙 다른 데 있으면요,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 거의 형법 같은 경우는 실제 실력 있는 친구들은 12, 3분만 다 풉니다. 따라락 찍어 나간단 말이야, 이게. 그거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연습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요번에 이제 국사 영어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자신감 있게 갔는데, 막상 박스가 많이 나와버린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좀 당황을 했지. 그래서 박스 속에서 한 개씩 실수를 해버렸어요. 차분하게 풀어보면, 이게 못 본 게 거의 없지, 이게. 그런 건데, 아시고 한번 대비하십시다. 아시겠죠? 어차피 기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패턴도 좀 잘 아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1번에 재형법중지인데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쉬운 것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기억 보세요. 기초 판례 아닙니까? 사회봉사명령. 이거 위법 맞죠?
여러분 니은이 조금 생소해서 그거든. 니은이. 니은이 생소해도 이거는 못 맞출 건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소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가 군사기밀 탐지 수집 행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보안법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조항의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팽동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 할 수 없으며 법관의 양형 판단 및 결정권을 중당에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판례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심판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팽동 원칙이나 명확성에 위배된다면 처음부터 명확성 위배 판례에서 나왔었어야죠. 이거는 정상적인 판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함정을 팔려고 낸 문제라. 그래서 이거는 정상입니다. 위배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래 한번 연습하면 되겠죠. 그죠? 연습하면 되겠고. 이 디귿 지문에서는 양형 규정은 이거 기초 판례잖아요. 맞죠? 기초 판례이기 때문에 위배를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리을도 보세요. 기초 판례잖아요. 기초 판례. 이제 애들이 니은 때문에 흔들렸다는 것인데 근데 1번 문제를 거의 다 맞춰왔더라고, 이게 애들이 보니까. 리을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권 또는 처벌 조각사유, 형면제 사유, 분명히 유리한 거 맞아, 안 맞아요? 이 유리한 걸 좁혀버리면, 가벌성은 확대됩니까? 축소됩니까? 확대가 되거든. 축소하라고 냈잖아, 이게. 그러니까 틀린 거 맞죠? 그래서 1번은요, 틀릴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게 되겠습니다. 됐죠? 2번을 보시면요. 부작위 범위거든. 세월호 사건 때문에 부작위만 한번 건드린다 봤는데 아주 평이하게 내버렸어요. 우선 1번요. 이게 이름 잘 아시는 겁니다. 둘째를 보시죠. 도시교획이 위반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이란 이 점 매수인에게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부작위한 사기죄 아닙니까? 기초입니다. 이거. 기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우리가 한 거죠. 매매 잔금을 지급하는데 착오에 빠져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했거든. 요 판례는 두 개라. 그럼 돼보시면 잔금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알았지. 그럴 때는 이걸 점유 이탈물로 봅니다. 그래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가야 되는데 부작위한 사기죄라 했잖아요. 틀리죠? 기초입니다. 기초. 이건 우리 판례 모르는 친구들 기초인지 모르겠죠? 정말 기초입니다. 이거.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은 여러분 출판사 해낭표 조작 사건 어떻습니까? 이거 기초죠. 이거 사기 맞아 안 맞아요? 맞지? 우리 두 번째 수업 듣는 친구들 바로바로 들어오잖아. 이게 사기거든. 그 다음에 4번요. 보세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침해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작위는 자기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자기한 실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하겠다. 맞습니까? 됐죠? 뻔한 거잖아. 기초잖아. 기초.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틀릴 게 없어요. 3번 볼까요? 3번에 보시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1번 미필적 고의 기초 아닙니까? 이거 안 할 겁니다. 설명. 3번 강도 배개 사건 기초 아닙니까? 이거 기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범죄 고의는 확정적 고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 발생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 다 되는 거 맞죠? 그럼 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 모든 범죄는 미필적 고의 가능하잖아요. 이와 같은 법리는 사자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생소한 걸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생소한 판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당연히 푸는 판례라. 그럼 생소했다 칩시다. 4번 보세요. 야간에 신체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의 집에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지. 주거침입 이제 고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장난이지 이게. 답 4번이라 그냥. 맞잖아요. 그래서 뭐 장난입니다. 4번에 위법성 조각인데 1번 어떻습니까?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사건 이거 정당도 과잉도 아니랬잖아요. 과잉방이다. 틀렸잖아 그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해능범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합니다. 이게 적법입니까? 적법 아니잖아요. 그럼 때렸다. 정당방위지. 맞죠?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잖아요. 맞는 문장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보시죠. 이게 피해자 승낙에서 이 법정 우리 항상 조심하라 했거든. 이게 피해자 승낙은요.
우리가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세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고 그렇게 암기하고 있으랬잖아요.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문장을 바꿨는데. 조심해라 했잖아요. 이런 류의 법조항이 과실도 있고요. 예비 업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표현법이 달라요. 그래서 조심해라고. 이런 거 조심해라 했잖아요. 수업에서 기초한 겁니다. 기초.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이거요. 단골 질문입니다. 검문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에 갑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했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불응하고 그대로 전행하자 또 막아서 협조해달라. 이게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적법이잖아요. 그 얘가 때렸다 정당방위 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단골입니다. 단골. 기출이야 전부 다. 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5번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도 여러분 기초입니다. 단골입니다. 자신의 강도 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결국은 유죄 판결 확정됐잖아. 확정됐으면 얘는 유죄야. 근데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사건에 얘가 증인으로 출석했거든. 그럼 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증언하라. 유죄 판결 났잖아요. 그럼 증언을 못할 사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증언 안 해. 거짓말 했잖아요. 무증죄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기대 가능성 인정이라 인정. 없다고 볼 수 없다.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정신적 장애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심신상실 미약이라 부르진 않지. and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잖아요. 있었으면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잖아요. 이게 심신장애를 볼 수 없다. 단골이지. 다 기출이야 이거. 그 다음에 디귿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 이게 심신미약 아닙니까? 심신미약이 뭔데요? 감경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 감경한다지. 맞죠? 단골. 틀리고 리을의 1번 영주권을 가진 제1교포가요. 국내 입국 시 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했다. 이게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거든.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16조의 법률에 착오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6조 법조항이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벌하지 않겠다. 이래 놓거든. 그래서 16조의 법률에 착오란 문구에 집어넣으면 안 되지. 기초입니다. 위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요. 우리가 고의도 되고 가실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줄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게 바로 뭡니까? 과실이잖아. 과실. 이게 과실이란 원자 아닙니까? 이거 적용됩니다. 그래서 미음도 틀렸죠. 기초입니다. 기초. 절대 공부한 친구들 이거 안 틀립니다. 이거 안 틀립니다. 그래서 2개 되겠어요. 6번 갑니다. 옳은 것인데요. 기억 중강도입니다. 여러분 중강도 주체는 절도 맞아요. 절도고 절도가 기수이든 미수이든 묻지 않잖아요. 그럼 뒤에 야간에 타인의 점유를 절차할 목적으로 여러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네. 그러면 주거침입하면 착수가 돼요 안 돼요? 맞잖아. 기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고. 니은의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은 주거침입 범위로 주거에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여는던 행위를 하면은 이거 착수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기초잖아. 그 다음에 디귿쯤은요 한 번도 안 나왔거든. 나온다 했어요. 이거 조심 안 했거든. 우리가 주거침입죄는요 셋째 줄에 구성요건의 일부. 구성요건의 일부가 뭔데요? 침입인데 그 침입은 몸의 일부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거 필요 없다고. 필요 없습니다. 그 필요 없고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손잡이 당긴다. 그거 말 충분해야 하네요. 맞잖아요. 기초라 기초. 이거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기초 맞죠? 유리창문 여는 거 기초잖아요. 뭐 틀릴 게 어디 있는데요 이게. 이런 거 틀리면 아웃이야. 4개입니다. 7번 공범. 공범도 없어요. 기억 기초잖아요. 기초.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위를 실현하는데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했습니다. 이게 우연적 공동증범 맞아 안 맞아요? 기초라. 오잖아 이게. 오고 니은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증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행위. 이게 기본행위잖아요. 이걸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되지.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 기초.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이거 분명히 법 외워라 했잖아. 이거 법조문이잖아.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우리가 분명히 수업시간에 이야기했거든. 낼 수 있다고. 이거 한 번도 안 냈어요. 요번에 냈어요.
법 그대로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들 외우라고. 기초입니다. 오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외우라 했잖아요. 이런 것도. 기도된 교사.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 없는 교사 맞아요. 실패한 교사하고 효과 없는 교사는요, 누굴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걸 낸다 했잖아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 업무에 준해서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기초잖아요. 틀릴 거 없어. 그래서 연계입니다. 8번 갑니다. 8번에 보시면요, 우리가 1번 있잖아요. 1번은 이제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의 재수를 설명할 때 1번은 단골로 이야기해서 단골로. 그 보면 갑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차관을 들이받아서 공무집행을 하고 상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언급되는 범죄가요, 특수공직방치상죄거든. 둘째로 자동차 등으로 받아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게 폭처법상의 상해입니다. 그럼 이게 재수관계에서요,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위인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그 다음에 폭처법상의 상해보다 형이 더 크거나 같으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들어봤죠? 근데 별도의 범죄인 폭처법이 더 무겁다면 상상적 경험으로 가고, 이 말이거든. 그런데 우리가요, 판례 강의할 때 어떤 이야기인지 압니까? 무조건 사건 내면요, 특수공직방치상죄로 끝내라 했습니다. 왜 끝내야 되느냐? 특수공직방치상죄가요, 3년 이상이라. 폭처법상의 상해가 3년 이상이라. 그럼 형량이 같네. 같으면 특공치상으로 빠져도 안 빠져도요. 그래서 사건 내면 무조건 그렇게 결론 치고 끝내라 했다고, 이게. 결론 끝내야죠, 이거 바로. 뭘 상경이라. 그 이제 이거보다는요, 우리가 크거나 같아 또는 안 크다 이거 있잖아요. 그걸 낸다고 해서 그걸 이제 조심해라고, 앞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폭처법상의 흉기상해가 이제 법이 사라졌거든. 근데 출제자가 이걸 알고 있는가 그걸 모르겠어. 지금 이제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판례 이제 내면 안 되지, 사실은. 근데 판례는 갈 수 없습니다.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판례 강의할 때도 여기까지는 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렸어요. 2번은요, 머리에 박아야죠. 무면허 운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요, 운전 한 날마다 갑니다. 운전 한 날마다.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 운전행했다. 그 말은 뭡니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도 했다 이 말이거든. 운전 한 날마다 간다고. 포괄 일주로 못 갑니다, 이거. 아직 기초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했잖아요. 절도잖아. 그 다음에 이걸 사용까지 했잖아요. 사용이잖아. 별도의 범죄 맞잖아요. 실경. 기초입니다. 불가벌적 사행이라면 안 되지. 실경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도 보세요.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다.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절도를 3번 하더라도 상습범 규정이 있으면 하나로 묶이고, 상습범 조항이 없으면 전부 다 경합범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라 했잖아요. 그 판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법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합범으로 가야지. 하나의 죄로 갈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잖아.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전부 기초고 뭡니까? 그겁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답 4번이고 9번. 9번 이제 우리가 차고 사례 드디어 냈잖아. 이게 냈거든. 그 학생 자꾸 버리더라고 이걸. 이건 이제 안논 좀 뗐거든. 이번에 한번 제대로 내줄지 이게. 갑시다. 갑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거든. 을 살해입니다. 그런데 미숙하게 옆자리에 있던 병에 맞아 죽습니다. 굽니까 춥니까? 구지. 객입니까 방입니까? 방이지. 뭘 묻는데요 지금?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 부합설의 결론이 다르다했거든. 구체적 부합설은 본대로 고의가 있다며. 그럼 구체적 부합설은요, 을 살인미수 병 과실 지사 맞습니까? 그런데요, 법정적 부합설은 뭔데요? 구성요건 자체가 동일하면 바로 살인기수 가야 안 가요? 결론 다르잖아 이게.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지. 2번, 갑은 평소 을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을을 뒤따라가 등에서 찔렀거든. 근데 을과 비슷한 외모의 병이었다 이 말이거든. 굽니까 방입니까? 춥니까? 구잖아요. 객입니까 방입니까? 객이잖아요. 이게 학설 차이가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모두 학생들을 고의 기수라.
그러면 세 번째 끝에 보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라면 발생사실은 고의가 인정되어 병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맞잖아요. 이 두 학설에 살인죄 되는 거 맞잖아요. 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맞는 문장이지. 3번 갑이 살해 의도로 병을 향하여 발포했거든. 근데 빛나가 옆에 있던 어에게 죽었다. 굽니까? 춥니까? 굳이. 객입니까? 방입니까? 방이지. 보세요. 어떤 학설을 알 때도 어에 대한 살인이 된다. 택도 없는 소리. 무슨 어떤 학설을 따를 때 어에 대한 살인 됩니까? 그건 구격을 말하는 거지. 맞죠? 틀린 거 아시겠어요? X야.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나는 상해만 할 생각이라.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졌지만 죽은 것으로 오인했지. 만약에 이 사건에서 자기 말대로 죽었다면 상해치사입니다. 그 치사 자리는 원래 과실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과실 자리가 죽은 걸 오인했거든. 이걸 위장하기 위해서 베란다에서 떨어뜨립니다. 자살한 것처럼 했거든. 지금 뭡니까? 뒷자리에서 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과실 자리에서 분명히 사망을 온 걸 맞거든. 이걸 우리가 개괄적 과실이라 부르거든. 상해치사 한 개로 끝냅니다. 이거 단골입니다. 단골 질문이야. 3번입니다. 10번 갑니다. 10번에서 적절히 하는 것은요. 1번 조산 천도제 사건 아십니까? 이거 조상 천도제 사건은요. 누가 해악을 입힐지 안 논단 말이요. 협박 자체가 안 됩니다.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수업시간에 많이 했죠. 폭행죄와 협박죄의 차이점은 미수에 있다. 맞아요. 그래서 2번 맞는 말 맞죠? 그 다음에 3번 단골합니다. 단골. 경찰관에 전화해서 당사를 폭파하겠다. 그게 경찰관하고 관계 있어요? 답 바로 주잖아요. 3번. 틀렸잖아. 4번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넘어갑시다. 틀릴 게 없어요. 11번 갑시다. 11번에 1번 강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법익으로 하여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케 하거나 심히 곤란케 하는 겁니다. 이 지문은 주로 어디 꼬느냐? 뒤에입니다. 물리적 유형적 장애도 되고 심리적 무형적 장애도 되지요. 뒤에는 안 된다고 그래 꼬잖아요.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했지요. 상해 가했죠. 강도 상해거든. 그럼 사람을 강제로 태웠기 때문에 강금의 문제도 발생하겠죠. 이게요. 강도 상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태우고 상당 거리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강도 이후에도 강금하겠다는 생각이라. 따라서 이거는 강도 상해죄와 강금죄의 상경이 안 됩니다. 강도는 끝났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데리고 간다는 말은 독자적인 강금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기초입니다. 이거. 실체적 경험입니다. 상경이 아니고 기초입니다. 이거. 2번 틀렸어요. 3번도 판례 강의할 때 다 기초로 가는 겁니다. 이게. 피해자가 도피하는 경우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호텔을 들어가면서 함께 계속 이동했잖아요. 이것도 마음대로 이동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금죄입니다. 이것도 강금이에요. 4번에 강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요. 강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의 흡수가 안 되고 따로 별죄가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 경험이 됩니다. 이게 다 기초입니다. 기초. 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옳은 것을 냈습니다. 우선 기억 보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가요. 작성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법성 조각이 되겠죠. 맞습니다. 기억 틀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니은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요. 이 정도는 유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번은 왜 니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디귿 때문에 학생들이 틀릴 수 있다 봅니다. 왜냐? 단순한 게 친 친구들은 무조건 디귿은 틀리게 돼 있거든.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12번은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먼저 니은 한번 볼까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행태로 표현하였지만 표현 전체의 내용으로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암시. 그러니까 암시하면 이것도 적시가 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인정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판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요 일반인과 달리 기자회견을 알렸을 때는요 기사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기사화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엄청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장의 앞에 문장을 이제 안 읽다 보니까 생소한 거지. 보시죠.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전파 가능성을 따지면 됩니다. 즉 일반인에게는 알리는 순간 전파 가능성을 따지면 된다고. 그러면 기자도 똑같으냐? 택도 없는 소리. 기자한테 알리잖아요. 기자한테 알리면 말 건데요. 기사화돼야 되는데. 기사화되었는가 안 됐는가 그 차이,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런 기자를 통해 적시하는 경우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보니까 늘 기사화 되는 것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래 되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야 이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을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사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리을은 기초지문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요. 장래 될 수 있죠. 전제가 있지.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다면 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기초입니다. 그래서 12번은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틀린 친구들이 12번 틀리거든. 틀릴 수 있다고 보죠. 13번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13번. 왜 틀릴 수 있느냐? 기획을 당했거든. 이게 왜 틀린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 학생들이 지금. 우리 친족상도례 있잖아, 친족상도례. 이런 분명히 수업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여기를 강도죄, 송괴죄, 그 다음에 준점유 강치 또는 그 점유 강치,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죄, 이 네 가지 분명히 요거 있거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강도죄라 표현을 쓰고 있지만 강도죄 파트라고 했습니다. 내가 법조문 분명히 읽어줬죠. 법조문 읽어준 이유가요. 강도죄 파트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송괴죄 파트입니다. 이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줄여서 강도죄, 송괴죄로 갈 뿐이라고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경계침범죄가요. 어디 있느냐. 송괴죄 파트에 있습니다. 경계침범죄가 송괴죄 파트에 있으니까요. 당연히 친족상들에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생각이냐. 그러니까 얄팍하게 공부하는 거라. 당장 4개를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강도죄 있고 송괴죄 있고 멘탈죄 있고 준점유 강죄 없네. 그러니까 이 지문은 뭡니까? X 이래 간 거예요. 전부 다. 당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이게. 이거는 진짜 제대로 뒤통수 친 문장입니다. 이게. 기억은 맞는 문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는 거라. 정확하게. 근데 13번은요. 아마 기억은요. 95점 먹은 친구도 어디가 틀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은 틀릴 수 있는 지문이니까 억울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기억은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니은은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사돈지간. 자, 그럼 사돈지간은 친족 맞습니까? 아닙니까? 친족은 아니거든. 문장 조금 바꿨습니다.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들에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럼 친족 상들에 적용 안 돼. 옛날에는 친족 상들에 적용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깔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깔았는데 친고죄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깔았답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당연히. 일반으로 가야지. 맞습니까? 맞는 문장이고. 디귿은 뭐 기초잖아요. 횡령죄는요. 우리가 횡령죄는 이럴 수 있거든. 공부한 친구는 다 압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A라는 사람이 B에게 물건을 좀 이제 뭐 전달해달라. 뭐 C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부탁했거든. 했는데 B가 이제 전달해 가려고 하는데요. B의 조카 갑이 등장하지, 갑이. 삼촌 어디 가는데? 이게 친족이라. 어디 간다니까 B가 A 부탁받고 C에게 전달해 줄 거야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신 전달할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부탁하자. 또 부탁했잖아. 맞죠? 그럼 얘는 보관자 맞아 맞아요. 우리가요 보관자 모습은 소유자로부터 직접 부탁 안 받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부탁받아도 되거든. 얘가 소유했다 이 말이잖아. 이게 횡령죄거든. 횡령죄인데 그러면 위탁자와 소유자가 지금 다른 케이스라 얘한테는. 그럼 얘한테는 친족관계 있는데 근데 이쪽에는 친족관계 없잖아요. 이럴 때는 모두와의 관계에서 친족 다 있어야 된다. 이 기초입니다. 기초단 말이에요. 기초 이거. 그래서 디귿은 틀렸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리얼 뒤통수 제대로 맞는 기라, 이게. 리얼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은 암기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데요. 이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암기하기 싫어하는 거는 완전히 막 그냥 막 마이크를 막 들이대서라도 암기시켜버려야 돼, 이게. 안 하거든. 그 여러분들 암기를 싫어하는 거라. 우리가요, 이게 작물범이 있잖아요, 작물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도둑 있잖아요, 도둑. 도둑이 A집에서 물건을 훔치잖아요, 맞죠? 이 피해자거든. 요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본범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작물죄도 친족한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이쪽 친족관계 따지는 하잖아요. 이쪽도 따져 안 따져요? 따진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막 외우기 싫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것만 딱 외우고 있는 거라. 장본, 필감면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친족 상도례가 이거 안 외우는 거라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그 수험생은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친구들이 고독 좀 하냐면 그냥 귀찮아도 세밀하게 암기하는 친구들이 고독 좀 해. 아, 나 대충 안 한다. 절대 고독 좀 안 놉니다. 그 습관부터 바꿔야 돼. 우리가 친족 상도례 보면 328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328조 1항은 일단은 친족관계의 조문이 동친과 이 직배매이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동거친족, 동거가족, 직결적 배우자 때는 면제라. 그 외에는 그러니까 친고죄 맞아요. 이 법조항을 작물죄에서 그대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활용하면서 이쪽에서는 뭡니까? 328조 1항의 신부만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328조 1항의 신부만 있을 때 이걸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원래 이쪽이 단골이라 시험에. 이게 단골인데 보통 1항의 신분이면 면제 아닙니까? 근데 작물죄에서는 이게 면제가 아니거든. 이게 감경 또는 면제라. 그래서 우리가 장본, 필감면 이렇게 온다고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우리가 뭘 하냐면 328조 1항과 2항을 똑같이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러면 얘가 아버지고 이게 아들이다 이 말이거든. 직결 쪽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간다고 이거는. 면제 맞아요. 면제지. 그래서 이건 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리얼은 맞는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13번은 무조건 막 틀릴 수밖에 없는 문장이라 학생들이. 암기 문제가 벌써 몇 개 들어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그래서 12번, 13번은 틀릴 수 있다 봅니다. 그 틀리도 어차피 경쟁력에는 차이가 없거든 이게. 14번 갑니다. 장난입니다. 보면 1번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입니다. 이거 절대 사기죄를 하면 안 된다 했죠. 이거 남의 카드라고. 그 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 절도죄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2번의 연산홍, 이거 나무 아닙니까? 나무. 이게 임목절도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사건을 갖다가 낸 거야. 임목절도. 임목절도는 여러분 언제 기수입니까? 캐낸 때 기수지. 보세요. 기수가 안 된다 이랬잖아요. 이게. 운반할 때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되지. 2번이 답이라. 3번 이것도 기초입니다. 기초. 판례 안 되는 친구는 기초인지 모르겠지. 봅시다. 갑이요. 자신의 엄마 이름으로 자동차를 구입 등록했습니다. 이쪽에 명의신탁이겠죠. 그런데 어렵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병역에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럼 병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거 맞죠? 일단은 병 점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가 병 몰래 가져갔다 이 말이거든. 이게 절도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절도죄가 되려면 타인 소유이어야 되겠지요. 엄마하고 자기 둘만 놓고 보면 자기 거겠지. 문제는요, 병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병 입장에 볼 때는 이거 엄마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값도 얼 거라고 간주해야 됩니다. 병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타인 소유가 됩니다. 타인 소유되고 타인 점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도죄 사건입니다. 기출입니다. 기출. 그래서 이거는요, 뭐 학생들 안 틀립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은 잘 아시죠? 예금통장을 인출한 후 바로 돌려줬잖아요. 뭐 같이 소모했습니다. 절도 맞죠 이거? 넘어가죠. 2번이고 15번 갑시다. 적절치 않은 것인데 1번 자동차 할부금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도 사기 아니잖아. 그거잖아요. 1번 해당한 자도 맞고요. 2번 있잖아요. 2번이 이것도 기초거든요. 공부 안 한 친구는 모르겠지만 우리가요,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돈을 넣게 했죠.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예금주, 계좌 주인이 은행에 돈을 청구하는 것은 은행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절대 사기죄 안 놉니다. 이거 기초입니다. 기초. 안 놓으면 절대 안 놉니다. 3번은 보세요. 3번.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의 현식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그 시물은 벌써 나갔잖아요. 이게 보세요. 재물의 범위는 사실상 지배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라도 현실 인도가 없으면 교부가 있었다 할 수 없다 말이 됩니까? 이게 틀렸잖아. 답 3번이잖아. 이게 4번은요. 금융기관 직원이 단말기에 뭡니까? 돈이 입금됐잖아요. 인출 안 해도 기수 맞아 맞아요. 기수잖아요. 답 3번이라. 기초라. 16번. 적절치 않은 것인데 1번 기출입니다. 이거 단골에 단골 이게. 기술 단골인데 갑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갑회사 통장을 질권, 이 질권이 담보거든. 담보로 설정합니다. 여러분 그 통장의 질권은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절대 횡령은 안 오고요. 바로 배임의 문제입니다. 배임. 그래서 질권 설정이 바로 배임죄가 되거든.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 통장은요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돈은 날아가게 돼 있거든. 날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인출하더라도 새로운 법익 침해는 없다고 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배임죄만 된다고 이게. 배임죄만 되고 횡령죄는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어요. 이거 단골입니다. 이게. 단골이고 2번 볼까요?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든 법률상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도 모두 다 되는 거 맞죠? 그러면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은행에 입금합니다. 그것도 보관자가 돼요 안 돼요? 되거든. 기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3번 명의수탁자가요 신탁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땅이 국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금 생겼겠죠. 이걸 썼네. 그 자체가 횡령 맞죠? 그 다음에 날라가고 나머지 땅 남았잖아요. 이걸 또 안 돌려주네. 횡령. 2개입니다. 실경이야 실경. 그 다음에 4번도 다 기출이에요.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거든. 여러분 교비 회계라면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거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면 걸려.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차입을 해야지. 그럼 나중에 돈이 할당되겠죠. 이걸 갚습니다. 상환. 이거는 정상적인 지출 아닙니까? 따라서 영덕이 안 돼. 횡령 안 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17번. 17번도 1번도 여러분 단골 지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식회사 지배인 하면요. 대표이사만큼 회사를 위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권한이 있는 자거든. 이 사람이.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대표이사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지배인은 회사를 위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했지요. 이게 권한 없는 자가 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겠지만 얘는 권한 있는 자입니다. 지배인은.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행사 안 나옵니다. 절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은요. 공무원이 여러 차례 출장 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 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 조사한 다음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날짜만 고쳤잖아요. 이거는 판례가 아주 그냥 구석에 있는 판례인데 고의가 없는 겁니다. 고의가 없기 때문에 허위 작성죄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판례인데 아주 구석에 있는 판례입니다. 3번에 보시면요. 여러분 세제줄에 교원실태조사카드 기억납니까?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은 학교장과 전혀 관계없죠. 따라서 이쪽은 공문서 위조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맞죠? 틀리고 4번에 여러분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사용용도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장이 적는 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적는 난이라. 우리가 적는 난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문서란 말 절대 못 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8번 갑시다. 18번 옳은 것은 기억.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통화를 교부한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행사라 보기는 부담스러워. 근데 그 뒤에 나오잖아요.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예상 내지 인식하고 주었다면 이거는 행사 맞아요. 맞지? 니은 통화에 관한 죄는요. 외국인의 국내범은 처벌하지만 외국인의 국외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조 보호주의잖아. 틀렸잖아. 그 다음에 디귿 207조 사망 즉 외국에서 통용하는 집회에 일반인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까지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재형법칙 유입이 되는 거지. 기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리얼 500N짜리처럼 만들려고 깎았다. 그게 변조입니까? 뭘 변조입니까? 하게 날개는 어쩌라고. 맞죠? 어쨌든 리얼은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 두 개입니다. 안 틀립니다. 학생들 이거. 19번 갑니다. 19번에 공지방인데 1번 위법한 집회 시비가 장차 특정 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보세요. 그 뒤에 포인트인데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출발 자체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예컨대 서울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대전 앞에서 막아버린다. 그거는 원천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따라서 적법성이 없어. 그거 기초입니다. 이거 판례 기초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2번 위계공지방이거든. 위계공지방은요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절대 위계공지방 못 가지. 위계공지방은 미수가 없거든.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요 3번인데 우리가 유일하게요 여러분 그 하나 말씀드리면 요번에 이제 형소법은 심판례가 한 3-4개 나왔다 하더라고. 형법에서는 그나마 심판례 할 수 있는 게 3번 하나인데요 3번도 상방의 판례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요번에 안 나왔을 뿐이야. 원래 형법은 심판례가 안 나오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요번에 안 냈을 뿐이라고. 이거 봐라.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그럼 2차 때도 많이 안 나오겠네. 택도 없는 소리. 작살납니다. 분명히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 내가 대전 왔을 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심판례 소중함 모르더라고. 내가 처음에 대전 왔을 때 모르더라고. 이게 분명히 강조했거든.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13년도 1차 2차 때인가 14년도 안 하더라고. 홍보를 해도 안 해요. 그때 심판례 좀 나왔거든. 와, 나왔는데 또 2차 때는 또 석간중 2차 때는 심판례가 안 논다는 이런 버릇이 있어. 또 원래 1차 많이 나오고 2차 안 나오거든. 잘요. 2차 안 나와도 세뇌 지문은 나와요. 그래도 또 강조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중요하다고. 좋은 판례 많다고. 안 하더라고. 또 그게 뭡니까? 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심판례 강의 절대 많이 안 합니다. 딱 액기스 딱 줄인단 말이에요. 줄여가지고 그 안에서 찍어내본다고. 거기서 17개를 찍었단 말이에요. 책을 17개 찍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몇 개는 압니까? 15개. 15개가 지문에 다 나왔다고 이게. 그때는 중요한 판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농담했습니다. 뒷골이 그분이 지나가네요. 이랬었다니까 이게. 앞에서 광채가 나네요. 이랬었다니까 이게. 거짓말 아니고. 17개한테 15개 튀어나왔다고. 그 15개 같으면요. 한 문제에 뭡니까? 2개씩 집어연 겁니다. 그러니까 2개 집어였기도 하고 1개 넘기도 하겠죠. 실제 뭡니까? 10문제가 심판례였다고. 걸릴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본 친구는 작살입니다. 요번에 안 나왔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무조건 심판례는 정리해야 됩니다. 심판례는. 무조건 2차 때는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방심하지 말라고. 그러면 보세요. 3번. 불신 근무를 하게 된 경위, 불신 근무 당시의 현장 상황과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근무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근무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굳이 신분증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적법이야 이거. 4번은 뻔한 질문이면 공직방해 고의는 상대방의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폭행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는 뭘 묻는데요? 뻔한데 직무집행할 의사가 필요하냐, 방해할 의사가 필요하냐? 그거 필요 없잖아요. 방해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위계공직방이지. 그래서 답은 4번이야. 맞죠? 기초입니다. 20번 옳은 것은 기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범인 은닉 도피죄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조항, 또 법조항이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니은
범인 도피죄는요, 범인을 도피게 하면은 기수는 되지, 기수되지, 된다고 끝납니까?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데, 종료는 아닙니다. 기수는 돼도. 그래서 범인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은 범죄도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나도 도피에 도움을 줄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공동증범 아닙니까 이거? 됩니다. 디귿 기소 종료자임을 알았다면요, 임대차 계약 체결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해줬잖아. 도피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기역년 디귿 3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판례, 여러분 만약에 공부 중 한 친구들이 점수가 좀 안 나왔다면요, 분명히 판례 정확도 떨어집니다. 판례 정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둘째로 필수로 암기할 건 암기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특히 여경들 소리하지 마시고 암기할 건 암기하시고, 앞으로는 이 흐름은 갑니다. 계속 갈 거고, 우리가 여러분 그 판례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 기본적인 용어 있잖아요. 용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앞으로 지문 속에 팍팍 집어넣을 거라고. 그런 거 추세가. 그러시고 총론책 정확하게 읽는 습관하셔야 돼. 아시겠죠? 강론이 할 거 없잖아요. 강론을 판례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킨 대로 가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기출문제 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러분 이 기출문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 판례 몰라서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시험 패턴을 읽는 거라고. 그럼 시험 패턴을 읽게 되면 아 당분간 또 이래 가겠구나, 이 감을 체킹한다고 이게. 그러면요 기본 강의에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안 간다니까 이게. 강량을 줄 것도 강량을 준다고 이게.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하는 거라고. 그래 하시고 여러분 이제 어쩌든 이거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